영화에서 보면 이 그 김윤석 배우가 획득하는 정보는 주지훈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, 그리고 스스로의 범행에 대한 정보, 자신이 만든 정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308조 2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.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제 절도범이 어떤 업무 일지를 훔쳤는데 이걸 수사기관이 돈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. 네. 그랬을 때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업무 일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이 행위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공공의 목적,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. 증거 효력이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럼 이 업무 일지, 강도의 업무 일지를 돈 주고 산 거랑 비슷하게 이 주지훈에게 돈을 주고 산 거지만 이게 공익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윤석과 주지훈의 거래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. 처음에 연쇄살인마인 줄 모르고 다른 사건의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이 김윤석이 주지훈을 만난단 말이죠. 이때 주지훈 씨가 국수 참 맛있게 먹던데 배고프더라고요. 그쵸, 보는데 막 근데 다른 형사팀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달을 쫓아다녔어 이러면서 긴급 체포를 해가요. 이런 긴급 체포, 법이 보호하는 행위니까 이 형사팀이 했겠죠? 예,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주지훈을 긴급 체포를 한 뒤에 이제 김윤석과 그 체포한 형사가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네. 주지훈이 살인죄를 범했고요. 그 명확한 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또 주지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쫓아다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주지훈은 사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주지훈에 대한 긴급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이 긴급 체포의 뭐 절차를 좀 잘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뭐 무죄가 났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.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그런 사례가 종종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요. 지난해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. 그 한 마약 전과자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이제 또다시 마약을 했고요. 그걸 이제 누군가 제보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이 전과자가 있는 집에 출동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. 네.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뭐 차량이 부딪혔으니까 이거 좀 확인하러 나와라라고 약간의 좀 거짓말을 한 거죠. 네. 근데 이 마약 전과자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. 알아차렸어요. 아, 이거 나 잡으려는 거구나. 그래서 나 지방에 있고 집에 없다라고 둘러댔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이제 형사들이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간 거죠. 네.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이 마약 전과자를 잡았고 뭐 자백도 받아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실제로 이게 마약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작 문제가 된 거는 이 사람을 체포한 그 긴급 체포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문제가 됐고요. 1심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약 성분이 몸에서 그쵸. 희석이 될 수가 빠져나가니까. 있습니다. 네. 예, 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, 염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. 그렇죠. 긴급 체포가 합당해 보이는 그렇습니다. 거죠. 예. 예. 반면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네. 아니 이 사람의 주소도 알고 핸드폰 번호도 알고 제보자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래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긴급 체포를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.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풀려났고요. 예.